요 특집으로 제가 이 시스템으로 보는 그 애텀의 비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비전하고 좀 틀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그 비전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 부분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더 큰 비전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준비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그걸 한 게 애터미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는 애터미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애터미의 틀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입니다. 오늘은 좀 뭐 특집이라고 할까요? 드디어 10년 동안 제가 2010년 5월 10일 날 애터미를 처음 가입해서 그때부터도 그 중국이 오픈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바랬던 바인데 거의 10년이 딱 10년이 됐습니다. 이 특집으로 제가 이 시스템으로 보는 그 애터미의 비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비전하고 좀 틀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그 비전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 너무나도 중요한 공지사항이고 또 중국 관련된 공지사항이에요. 그 직급 도전이 이게 해외로 지금 중국 같은 대국으로 나가는 이 입장에서 중국까지 갔다 그러면 글로벌은 거의 끝까지 다 갔다는 거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그릇된 직급 도전 문화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나라 망신시키고 또 애터미 망신시키는 거, 그걸 저는 또 중국 같은 대국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진짜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위챗 유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알아보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유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아주 생경한데 얘기는 들어봤는데 거기 뭐 적합성인가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중국은 좀 우리랑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이 되겠나 그러고 그냥 했는데 됐어요. 그래갖고 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5명의 구독자가, 전 한 번도 공지한 적도 없는데 벌써 5명의 구독자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다 한국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빨리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유쿠 중국에서도 이제 저 마이크로 치고 그렇게 하시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 보듯이 마이크로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국말로 나갔어요. 제가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이메일 번호가 hmj3112@naver.co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그 자막 내용을 갖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자막 처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주 너무나도 기분 좋은 얘기인데 선한 영향력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풀드리고 저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일색인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부분 저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건데 저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자막 처리해주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자막 처리해주고 그런 거 도움을 주시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와줘서 중국만큼은 우리 그릇된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시스템 문화가 들어가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진짜 애터미는 자체도 좋지만은 시스템도 기가 막히게 좋네. 그리고 절대로 직급 문화 같은 그런 깡패 문화 같은 경우 남한테 카드를 긁게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이런 것이었어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제발 제가 부탁이 그거였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위챗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그래요. 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하도 많은 분들이 위챗 얘기를 하길래 위챗에 가입돼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거 중국 건데 제가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진짜 저 그 정도밖에 모르는 수준이에요. 가입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전번에 유쿠 하면서 또 그냥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까 구독자가 5명, 유쿠에는 5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의 말씀도 드릴 겸 지금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모바일 대화 상대
뭐 수락을 눌러야지 되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열어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락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만료됨이 돼가지고 안 돼갖고 그 숫자를 갖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끝도 없이 나와요.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것만 해서 해서 지금 제가 추정컨대 한 400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제 시스템 강의가 중국에 관련되시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위챗을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도 벌써 그만큼 홍보가 됐다는 게, 그만큼 알려졌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너무나도 이런 좋은 문화, 진짜 시스템으로 제대로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애타면은 모든 게 다 올바르다, 이런 소리가 듣는 게 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도 많이 일조해 주시고, 이분들 한 4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못한 거지, 제가 뭐 건방 떠느라고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냥 어떻게든 찾아갖고 제가 수락 다 누르고 할게요. 저 위챗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그림만 잡고 있는 거는 우리 카카오톡하고 같은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만 하는 거죠. 저 진짜 모릅니다. 이런 거 잘 할 줄은 몰라요. 저 나이도 좀 있고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저도 막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전 얘기 뭐 이런 거, 제가 뭐 또 주제 넘게 무슨 뭐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 사업 설명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시스템으로서의 전문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싶었지 그랬는데, 자꾸만 그 요청도 많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번에 이게 이 판 하나가, 이 시스템 강의 다 끝나고 제가 동영상 하나는 이거는 거의 그냥 똑같이 갈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바꾼다는 거는 누구 언어도 다니죠. 근데 제가 여기 앞으로 2부에서 들어갈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애터미 앤 아이.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초대했을 때 기초사업 설명, 보상 플랜, 제품,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단까지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결단까지 하신 분은 이 시스템 미팅인 요거가 제일 그 중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관문 역할을 해서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한 50분짜리든 뭐 그 짧긴 하지만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많은 기초 사업 설명을, 제가 이쪽에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이 새로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기초 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사업자들한테 그 사업 설명을 하는 건지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눈높이가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분이 신규인데 그 한 분이 과연 이거를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 소화 분량의 문제가 좀 많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하고 많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참신하고 그러신 분이 이제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 이 사람의 눈높이와 이 사람의 소화 능력에 맞는 가장 쉬우면서도 내용 들어갈 건 확실하게 들어가는 기초사업 설명을 갖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케팅 플랜 중요하죠. 근데 마케팅 플랜은 그래도 수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홍소연 국장 전번에 제가 한번 7개월 전인가 한번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은가 보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홍소연 국장님 양해를 구해서 그거를 갖다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더 쉽게 더 이렇게 하게끔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하나씩 제가 다 오픈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50분짜리 강의 뭐 그냥 뭐 회사 설명하고 뭐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강의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하면은 회사 설명 들어가죠. 두 번째가 제품 설명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마케팅 플랜 설명 들어가요.
네 번째가 비전 부분입니다. 네 개로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 비전 부분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극소적인 그런 비전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큰 비전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준비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 네트워크는요, 이제 서로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그랬더니 저도 패러다임 그래서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가끔 써먹기도 했는데 그냥 큰 틀, 뭐 이 정도로 저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강의를 하려니까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식인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세계관의 변화와 같은 혁명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예요. 우리 그냥 국부적으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관의 변화. 그러니까 좀 이게 규모나 이게 좀 글로벌하게 놉니다. 저 세계적으로 놀거든요. 그런 거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틀이 바뀌었다는 거죠. 국부적으로 몇 개 이렇게 아기자기 이렇게 한 거 가지고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진 않아요.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런 큰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그걸 한 게 애터미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패러다임, 큰 틀, 그 세계관의 변화와 같은 그런 그거와 맞먹는 전체 세계 네트워크, 전체 세계의 네트워크의 혁명적인 변혁, 그 큰 틀, 그거를 갖다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패러다임이 10년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회사에서 지금 10년 동안에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 바뀐 큰 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제 곧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부터도 근거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보상 플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도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A사가 나오면서부터 62년 전에 그게 나오면서부터 네트워크의 어떠한 새로운 그때는 그게 패러다임이었어요. 기존의 마케팅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마케팅 어떻게 유통 비용을 안 들이고 광고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변혁이었고 혁명에 가까운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단계를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제곱승에 그걸로 나가는 거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괜히 불로소득 같고 괜히 배가 아파요. 쉽게 얘기해서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부터 곱지 않는 시선으로 그렇게 봤고 그 속에서 여태까지 커왔습니다.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바죠. 그래서 여태까지 60년 동안을 이게 아메이가 많이 기여한 바도 있어요. 그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론적인 기초, 실제적인 이 시스템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니까 너무나도 큰 그걸 했죠. 근데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애터미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애터미가 그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무한누적 무한단계 그러죠. 여태까지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무한누적 무한단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갖다 괜히 그냥 듣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고 이렇게 사람 꼬시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가능한 얘기냐? 실제적으로 연산적으로도 그 알고리즘 자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1년 전에 애터미가 나오면서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줄이고 경우의 수를 맞춰보는 확률적인 그 알고리즘이 과연 그때 당시에 있었느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뭔가 많이 배우신 건 아니지만은 경험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때리는 거를 직관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통찰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님 뭐 삼성의 그쪽에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경영을 사이언스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은 사이언스냐, 인사이트냐, 직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학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대기업의 그 총수였던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광일 회장님이 그 당시에 직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직관으로 그렇게 해도 틀림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뭔가 직관으로 했지. 이거를 뭐 회장님이 그렇게 수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전 처음부터 무한의정 무한단계였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만 진다면은 이건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저 지금 와서 여태껏 그거 안 됐습니까? 자, 무한의정 무한단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꼭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전 세계에서 성공한 두 개의 축을 얘기하라 그러면 A사하고 애터미 이 두 개거든요. 두 개인데 애터미가 그만큼 큰 회사가 되고 큰 틀을 만드는 회사가 돼버렸는데 그 회사에서 무한의정 단계를 처음 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산식이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맞아갖고 그러니까 잘 맞게 해갖고 저희 아무 불만 없이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지금 애터미를 접해시고 네트워크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그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그것도 단계가 있고 무한누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8단계까지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에 대한 8단계까지는 유니레터럴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단계별로 8단계까지는 1%, 전체 뭐 PB에 BV에 뭐 1%, 그 다음에 16단계까지는 뭐 0.4%, 뭐 그 다음에 그 이하로 나오는 거는 0.1%. 계산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게 맞나 보다 그러고 그냥 받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냥 의심스러워도 그냥 받는 거고 그 연산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어서 거기서 또 무슨 약간의 장난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뭐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바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투명하게 무한누적 그냥 11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아무 거 없이 받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저처럼 저같이 그래서 네트워크를 여기저기 한두 군데에서 진하게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해냈을까?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좀 약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상한선 얘기가 있어요. 상한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상한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회사도 A로 시작합니다. 한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회사 위력이 대단했었습니다. 뭐 A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우리 저 네트워크 전체 거기에 한 10등 안에 항상 들었던 그 회사가 그냥 이 상한선 제도를 갖다가 갑자기 도입을 하면서 만약에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니까 그때 논리는 똑같아요. 밑에 분들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해서 상한선 월에 2억까지 해갖고 그때 그 상한선 2억에 걸리는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상한선 제도를 중간에 잘 되고 있는 한 7, 8년 잘 되고 있던 그 방국에 그걸 도입해서 그 회사 지금 존재도 별로 없어요. 들어는 봤나 그랬더니 옛날에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이나 좀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긴 있는데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졌거든요. 상한선은 함부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상한선이란 게 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또 저희가 두 줄 바이너리 방식 아니겠습니까? 두 줄 바이너리는 깊이가 깊게 내려가면서 안정적인 구조로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불로소득이 발생되고 또 그리고 한번 꼭지점에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의 쏠림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의적인 어떤 분배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처음부터 노정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상한선에서 만나게끔 걸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도입하기가 힘들고 처음부터 하면은 처음에 도입하면은 나 그게 해봐야 1억 선에서만 받는 거야?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1억 이상씩을 받는지 난 그 사람들 그 심리를 모르겠는데 사원에 꿈 크게 가지랬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게 회사가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직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된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 그냥 뭐 1억 저 A사 그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A사의 경우 지금 두 부부 사업자가 제일 먼저 했던 제일 유명한 그 부부가 한 달에 10억을 받아요. 10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10억씩이나 한 개인이 그것도 매달 10억씩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띄워놔야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그냥 오 월에 10억을 받는데 난 1,000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유지할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죠. 근데 상한선으로 처음부터 앞으로 미래를 보는 이 예견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한선을 해가지고 부의 쏠림 현상이 없게 만들고 상한선에서 안 주는 부분을 그 밑에서 밑에 분들한테 더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너무나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자 상한선을 도입해서 성공한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상한선을 처음부터 도입해서 지금 아무 무리 없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저 잘 알고 있는 그 재심 합력 차원에서 이 네트워크사에서의 가장 그 철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을 드디어 허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500개 센터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그거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뭐 크로스라인을 지키는 거는 우리의 숙명가도 같은 거고 아주 생명가도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깨도 될까? 그런데 지금 센터 1,500개 센터 내에서 직급 도전의 문제 하나 있지만은 근데 그 외에는 거의 그냥 너무나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문율입니다. 그것만큼은 깰 수가 없는 그거를 그냥 어떻게 깼어요? 깨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건 원래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네트워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은 그거는 네트워크가 생기면서부터 생겼던 철칙이거든요. 왜냐? 라인을 크로스하는 걸 허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인행위가 발생되면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켜야 되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허용을 해서 서울에 있는 스폰서가 부산에 있는 파트너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맨날 서울로 불러들이거나 부산 내려가는 일 없이 거기서 평화롭게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수당 6%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유하게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난하게 다 오고 있어요. 도대체 네트워크 여태까지 62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그냥 불문율처럼 여겼던 상한선 문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무한누적 무한단계를 또 실현했고 제일 무서운 철칙이었던 꼭 지켜야만 된다고 누구든 알고 있는 그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을 재심 압력으로 풀어서 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지금 아메이사랑 같이 그냥 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강의를 제가 지금 하듯이 이제는 전체 그 세계관의 변화처럼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상한선이라는 것도 없었고 상한선이라는 용어조차도 없었고 뭐 크로스라인 금지를 깬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한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한누적, 무한단계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어떻게 이러지나? 그거 왜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얘기해?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얘기한 네트워크를 그렇게 교란시키지 마. 이런 것들을 애터미는 다 깨고도 애터미가 성공했습니까? 안 성공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아메이하고 이제는 견줘서 이제는 견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중국이 오픈되고 나서부터 앞으로 향후 2, 3년 어떠한 차이가 생겼는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패러다임 자체, 네트워크의 큰 틀 자체가 바꿨습니다. 애터미가 바꿨습니다. 박흥길 회장님이 바꿨어요. 이게 자꾸만 회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개인을 막 이렇게 숭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우습게 삼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회장님이 2000년도에 IAMKorean.com을 해갖고 10만 가지 제품을 소싱해서 너무 앞서가다가 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강경화까지 가서 거의 그냥
그렇게 될 뻔하시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imkorean.com을 갖다 해서 너무 앞서가셔갖고 앞서가지 않고 성공하셨다면 지금 저희가 애터미를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62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뭐한 것 같지만요, 저 알고 보면 실업자예요. 뭐 별 그거 하는 거 없어요. 제 나이가 이미 퇴직하고 사회에서 저를 받아들일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노동력도 떨어질 뿐더러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옛날같이 박스도 제대로 들기도 힘들고 그래요. 사실 관절염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현역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게 누굽니까? 근데 저뿐만이겠어요? 저거 연배에 있는 분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수천 명, 수만 명을 건져줬을 거예요.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자, 그분이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든 주역이시고, 이 애터미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을 바꿨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앞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는 애터미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애터미의 틀대로 갈 수밖에 없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을 갖다가 처음부터 채택을 했어요. 20년 전부터 두 줄 바이너리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막 그게 두 줄 바이너리가 대세로 가서 지금은 다 두 줄 바이너리예요. 뭐 새로 생기는 회사나 무슨 회사나. 왜냐면 6줄, 20줄 만드는 브레이크어웨이보다도 3줄 만드는 방식이 훨씬 쉽겠죠? 3줄도 아니에요. 2줄. 2줄 밑에는 없습니다. 한 줄을 가지고 어떻게 제곱승이 됩니까? 그러니까 2줄이 마지막인데, 바이너리 방식을 처음서부터 제일 쉽고도 제일 편한 방식을 갖다가 선택해서 이만큼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에 거기에는 브레이크어웨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매트리스 방식이 버텨낼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상위 먼저 했던 그 회사들, 많은 혁혁한 네트워크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과가 있는 있는 회사들이지만은, 그 회사가 지금 와서 애터미가 이렇게 가니까 그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게 3분의 1로 내리고, 그리고 6줄, 12줄, 20줄 했던 거를 갖다가 아니야, 우리도 2줄로 바꿔. 그러면 그동안에 생겼던 그 많은 직급자들의 보너스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아마 반란 봉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소송도 집단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뭐 소송 와중에 다 깨져요.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 이쪽에서는 LG가 딴 거는 안 그래도 좀 휴대폰 쪽에서 많이 좀 삼성전자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술이 거기서 고기예요. 거기서 고기 차이고, 왜냐면 다 반도체, CDMA 뭐 등등해서 모든 기본 틀이 같기 때문에, 기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올랐을 수 있습니다. 경쟁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옛날에 소니가 삼성, LG한테 이렇게 밀려날 줄 알았나요? 그죠? 소니, 파나소닉이.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그런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A사가 그 전에 20명의 각기 다른 그거에서 크라운 앰베서더가 되는 그거를, 아니야, 이제 대세가 2줄이고 이제는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갖고 바꿔보세요. 못 바꿉니다. 바꿨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한 몇 달도 안 돼갖고 그냥 뭐 반란에 뭐야 뭐 갖고 그냥 소송에 뭐야 갖고 회사가 그냥 풍지박산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세계관의 변화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그 관도 이제는 대변형을 맞아서 뭐 바꾸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니면 난 그냥 이대로 살래. 그렇게 해서 꽁치가 되든, 아니면 중간에 이제는 옛날에 A사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요 정도 선이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틀 자체, 큰 틀 패러다임을 애터미가 주도해서 바꿨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뭐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졌겠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를 할 때 그때 중국이 들어간다고, 중국 들어간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다가 드디어 중국이 오픈하니까 전 세계 매출액 11조였습니다. 11조, A사 매출이 11조였는데 근데 저희가 1조, 중국이 오픈하자마자 5조 4천억을 했어요. 둘이 6조 4천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했어요. 6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뭐냐면은 애터미가 전 틀을 바꾸는데 중국이 그게 지금 얘기했던 그게 16년 전, 17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이 16년 전, 17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이 같습니까? 그리고 16년 전, 17년 전에 중국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메이드 인 재팬보다도 더 고가로 쳐줘야 되고 더 좋은 제품으로 쳐줬을까요? 아니거든요. 올해 2020년 들어서 이렇게 17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아줘요. 메이드 인 재팬을 알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국력이 커지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CD 1996년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CDMA 시스템을 채택한 지 4년 만에 완전히 우리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근 30년 가까이 지금 앞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도가 틀려지듯이 이제 애터미가 전 세계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긍지를 가질 건 긍지를 갖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해야 되겠는데, 좀 나쁜 문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중국 같은 대국에 들어갈 때 절대로 그런 거를 갖다가 보이는 건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